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차가운 격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말만큼이나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도 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친구 관계와는 사뭇 다른 그야말로 절친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배신의 드라마가 국제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펼쳐져 왔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상상하기 힘든 국가 간의 우정이 어떻게 배신으로 파열되고 그 배신에 대한 복수의 메커니즘이 국가의 운명은 물론 전 세계의 질서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국가라는 거대한 실체들이 맺고 끊는 관계의 본질을 우정과 배신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냉철한 계산과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응징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복잡한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국가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와 나누는 우정은 보통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정은 개인적인 관계와는 그 뿌리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관계에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수많은 동맹과 협력 관계들은 사실상 상호 이익과 전략적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두 회사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것처럼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철한 계산 아래 탄생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굳건해 보이는 우정 뒤에는 언제나 각국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나라가 강력한 동맹을 맺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아마 공동의 위협에 함께 맞서거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번영을 도모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정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혹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자나 심지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가 간 우정의 허상을 종종 목격해왔습니다. 화려한 외교 행사에 막이 오르고 지도자들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며 굳건한 동맹을 선언합니다. 지도 위에는 동맹국의 국기들이 나란히 휘날리고 언론은 영원한 우정을 대서특필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은밀한 미래기 오가거나 동맹국조차 모르게 또 다른 관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결국 국제관계에서의 친구 개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유통기한이 정해진 상품처럼 특정한 목적과 기간 동안만 유효한 전략적 도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분명한 국가 간 우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 셈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겉으로는 친구였던 국가가 돌아서는 배신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뢰의 파열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기도 하죠. 과연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친구였던 국가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되는 걸까요? 그 배신의 순간은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던 국가 간의 유대도 결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라는 거미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이익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더 큰 이득을 약속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겉으로만 친구였던 국가는 언제든 차가운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배신이라고 부르는 냉혹한 현실이 국제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 간의 배신은 과연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실망이나 오해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가 이익의 충돌입니다. 한때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두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국익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거나
특정 지역의 패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처럼 말이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졌던 협력관계가 오히려 새로운 충돌의 불씨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다음으로는 힘의 균형 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소국이 예상치 못한 성장을 통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도 있죠. 이러한 힘의 변화는 기존 동맹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맹국이 현저히 약해질 경우 다른 동맹국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거나 심지어는 약해진 동맹국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서 작은 배들이 더 큰 안전을 찾아 끊임없이 무리를 바꾸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내부 정치적 동요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거나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기존의 외교 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맺었던 동맹 관계가 새로운 지도부의 시각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거의 동맹을 비난하고 새로운 외교 노선을 천명하는 일은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관계가 내부의 경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파열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도 배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던 동맹국들이 막상 위협이 닥치자 서로 다른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한 국가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거나 심지어는 적대국과의 은밀한 협상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신뢰가 깨지고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면서 배신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의 손을 놓아버리는 선원들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배신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냉철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계산된 배신의 사례로 가득 차 있죠. 가장 충격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맺었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입니다. 당시 서로를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던 두 이념 국가가 손을 잡고 폴란드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던 것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불과 2년 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불가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했던 것이죠.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의 배신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곧 엄청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배신의 유형은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 한쪽이 패색이 짙어지자 다른 동맹국이 슬그머니 발을 빼거나 심지어는 적국과 내통하여 새로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도 역사 속에서 종종 포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동맹 파기를 넘어 상대방에게致命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인 배신으로 기록되곤 합니다. 파기된 조약 문서의 조각들이 흩날리고 긴급한 외교 통신 속에서 오가는 비난의 목소리, 그리고 지도 위에서 급변하는 전선은 배신의 순간이 가져오는 혼란과 충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친구였던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신뢰가 무너진 국제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국제관계에서의 배신은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결정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파열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배신의 칼날은 또 어떤 복수의 논리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 냉혹한 응징의 과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신뢰가 무너진 국제사회에서 배신의 칼날이 어떤 냉혹한 복수의 논리로 이어질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그 응징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며 국가의 운명과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국가 간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텐데요.
마치 상처 입은 맹수가 더욱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듯 배신당한 국가는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응징은 바로 군사적 복수일 것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빼앗긴 영토를 되찾거나 상대방의 군사력을 무력화하여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과거 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처럼 군사적 복수를 통해 패배를 서륙하고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도 위에서 급변하는 전선은 이러한 군사적 충돌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무수한 희생을 치러가며 복수를 이뤄내는 과정은 그 어떤 국가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복수가 늘 무력 충돌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 제재가 아닐까요? 과거 동맹이었던 국가에 대해 무역을 중단하거나 핵심 자원 공급을 막아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죠. 마치 상대방의 심장을 서서히 쬐어오는 듯한 이 제재는 전쟁 없이도 국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굴복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국제사회의 외교 무대에서 벌어지는 날선 공방 속에서도 이러한 경제 제재의 그림자는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제적 고립은 상대국의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부적인 불만을 키워 정권의 기반을 흔들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외교적 고립 또한 강력한 복수의 수단이 됩니다. 배신한 국가를 국제사회에서 따돌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국제연합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해당 국가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마치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듯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고립은 국가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는 지도자들의 은밀한 회동이나 기존 동맹의 균열은 이러한 외교적 복수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보전이나 사이버 공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약점을 파고드는 복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철한 전략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국가가 느끼는 깊은 상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응징을 넘어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위로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고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모습은 복수의 과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동시에 재건의 씨앗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수의 논리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평화는 멀어지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이러한 복수의 과정이 기존의 부조리한 질서를 깨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듯 파괴와 재건의 과정을 통해 국제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우정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교훈과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수의 논리가 때로는 새로운 질서 재편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우정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과 교훈을 남겼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시간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한때는 철통 같은 동맹으로 묶여 서로를 친구라 칭했던 나라들이 시대의 흐름과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배신자로 돌변하거나 심지어 적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죠. 냉전 시대, 동서독을 가로지르던 베를린 장벽이 결국 허물어지고 그 자리엔 평화로운 교류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국제분쟁을 예측하고 현명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침이 되죠. 국제연합,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치열하게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지도 위에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때로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국제관계에서 우정이란 지극히 표면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 동안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졌을 때만 잠시 허용되는 전략적 동맹에 가깝죠. 그리고 배신은 단순히 감정적인 일탈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뒤이어 발생하는 복수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정적인 응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기존의 부조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냉혹한 결과이자 강력한 동력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의 언어로 우정과 배신, 복수를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은 철저히 계산된 국가 이익과 생존 경쟁의 드라마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협력 뒤에는 언제든 파열될 수 있는 관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해류가 소용돌이치듯 국제관계는 늘 예상치 못한 변화를 품고 있기에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깊은 경각심과 통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배신과 복수의 역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국가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친구와 적의 경계가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단순히 흘려들을 클리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정과 배신, 복수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단어들이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얼마나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제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과연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가능한 꿈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친구와 적이라는 두 가지 가면 사이에서 서성여야만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